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 요게 가장 큰 제목이에요. 자, 이 단원에선 이거를 배우자 이런 얘기야. 자,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뭐가 있는지.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 첫 번째, 주요 원소의 차이가 나오죠. 주요 원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거기 한번 봐봐. 지구는 철과 산소가 많지만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구 전체로는 철, 그 다음에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다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지각에서는 자,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아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철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생명체는 자, 산소와 탄소가 가장 많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세계 공통적으로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자, 거기 보면은 지각과 생명체 공통으로 많은 원소가 뭐냐? 산소다라고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공통으로 가장 많은 원소가 뭐냐? 자, 얘는 산소인데, 자, 이 산소가 가장 많은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자,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산소는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 산소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어? 지각, 생명체 구성 원소의 기원은 뭐라 그랬죠?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 원소의 생성에서. 별의 진화 과정 중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네. 그치? 자, 별의 진화 과정 중 생성이 됐어요. 수소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핵융합에 의해서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치? 그래서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졌잖아. 자, 그리고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차이 나는 까닭은 뭐냐면 거기에 나온 대로 구성하는 물질은 구성 원소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 구성하는 물질의 차이, 구성하는 물질의 차이는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 자, 거기 나온 대로 암석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구성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
구성 원소의 종류, 그 다음에, 자,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이게 그 물질에 당연하죠. 원소가 달라지면은 물질이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자, 지각의 8대 구성 물질은 거기에 산규알철, 칼라, 칼마 8개가 나와 있고요. 생명체는, 자, 거기에 원소들 나와 있죠. 앞에서 우리 다 배웠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자,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 원소는 산, 규, 알, 철, 칼, 라, 이게 8대 구성 원소예요. 근데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서는 산소,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이야? 산소, 산소, 수소, 질소 이렇게 나왔죠? 산소, 수소, 질소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생명체와 그 다음에 지각에 구성하는 물질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을 볼 거야. 지각을 구성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서 첫 번째 규산염 광물이 나오죠. 자, 규산염 광물은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면 규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는 광물이 규산염 광물이에요. 자,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으로 하는 광물들이에요. 자,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규산염 사면체 기본 구조를 사면체를 기본 구조로 자 여러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죠. 여러 원소가 결합하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건 규소와 산소를 공통으로 포함한 광물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규산염 사면체를 배우기 위해서 우선 규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규소. 규소는 14족 원소예요. 자, 14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4개, 4개죠.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소는 자, 4개의 단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원자 4개와 단일 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SI O4 E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여기 봐. 벌써 졸립냐? 아, 그러면 안 좀, 되지.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조금은 배우고. 아, 오늘 선생님이 조금만 할게, 조금만. 알겠지? 조금만 할 테니까 정신 차려. 자, 규산염 사면체는 이렇게 사면체 구조에 자, 중심에 SI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산소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런데 산소 하나는 2-를 띠거든. 자, 2-가 네 군데 있고요. 그리고 얘가 4 플러스를 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떠니? 이거 선생님이 2-를 썼네. 이게 4-예요. 4-. 요게 규산염 사면체 기본 골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에 다른 원소들이 결합해서 중성을 만들 수가 있겠지. 금속 원소들하고 결합해서. 자, 그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제 두 번째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이에요.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은 거기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규산염 광물의 결합은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죠. 그치? 4- 음전하를 띈단 말이야. 그래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자,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다른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와 공유 결합을 이루기도 해요. 그러면서 결합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요거 외워야 돼요. 자, 요거 순서대로 외워야 돼,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냐면, 자, 한번 보자. 감남석, 피석, 각섬석, 그 다음에 흑은모, 정장석, 석영, 요렇게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자, 그랬을 때, 자, 이 감남석은 독립형이라고 불러. 독립형. 규산염 사면체 독립형. 그리고 자 얘는 단일사슬을 단사슬이라고도 불러서 단사슬. 각섬석은 이중사슬 또는 이거를 복사슬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얘는 판상구조. 그다음에 여기는 망상구조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외워야 하는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자, 공유되는 산소 원자수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요. 알겠지? 공유되는 산소 원자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자, 공유되는 산소 원자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SI분의 5의 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런 얘기야. 감소한다. 그 다음 자 풍화 침식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하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감소하고 증가하고
여기는 약하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감낭석은 깨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휘석이 쪼개짐. 자, 각성석도 쪼개짐. 자, 흑음모도 쪼개짐이 있어요. 정장석도 두 방향으로 두꺼운 판 모양으로 쪼개짐이 있는데 얘는 또 깨짐이에요. 자, 요거를 알아야 돼. 자, 요게 자, 경원아 이게 규산형 광물의 특징이야. 요 순서는 외워야 된다. 네. 자, 그러면 규산형 광물 끝났단 말이야. 그렇게 막 정신없이 있을 시간 없어요. 자, 한 장만 더 할 테니까 봐봐, 뒷장. 짝에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안 할 거야. 거기에 핵산을 안 할 거야, 핵산. 자, 단백질만 할 거예요, 단백질.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나가니까 정신 차리고 봐. 자, 이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 규칙성은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잔 말이야.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단백질. 자, 우리 몸의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을 이루기도 하고 경화나, 그치? 근육을 이루기도 하고요. 자,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에요.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 바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자, 우리 근육 봐봐, 근육. 뼈를 이루기도 하고요. 머리카락. 자, 머리카락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자, 적혈구 등등등. 그리고 자, 호르몬하고 효소하고 이런 것들 주성분도 단백질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죠.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 성분으로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을 자, 조절한단 말이야. 효소들이 바로 촉매 작용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몸 안에 또 항체의 주성분이에요. 항체의 주 성분으로 자 어떤 거니? 인체 면역 반응을 하죠. 인체 면역 반응에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항체예요. 항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단백질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라 그랬니?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야? 아미노산, 아미노산, 에이 진짜 그래 아미노산이잖아 아미노산. 아미노산이고요. 아니네. 20종류가 있어요. 20종이 존재한다. 자 근데 자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구조. 기본 구조는 요걸 R이라고 쓰고 COOH 요거는 NH2라고 할 때 요게 종류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복실기라고 불러. 카복실기. 카복실기. 그 다음에 요거를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자, 요게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골격이에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 그거를 이제 한번 배워보자. 자, 세 번째. 자, 아미노산의 형성이라고 나 있죠. 단백질의 형성. 자, 단백질의 형성은 첫 번째. 수많은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하느냐면, 자,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자,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고유한 입체 구조, 이게 중요하다. 입체 구조. 단백질은 입체 구조에 따라 기능이 다 달라져요.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펩타이드 결합은 뭐냐? 자, 펩타이드 결합은 한 아미노산에 자, 카복실기 다른 아미노산에 아미노 아미노기가 결합하며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결합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경원아 여기 봐. 자, 아론의 C에 H 여기에 C 카복실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는 아미노기. 근데 다른 아미노산에 자, 여기에서 요 놈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 요게 물로 빠져나가면서 자,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R1, C, 여기 잘 보세요. CO, 여기에 NH, 이렇게 결합이 돼. 자, 자, 그랬을 때 요 결합,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결합한 것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은,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렇게 돼요. 자, N개의 아미노산으로부터 펩타이드 결합은 N-1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N-2개의 물분자가 빠져나가요. 많이 졸립냐? 영원아, 많이 졸려? 조금, 크게 얘기해봐, 크게. 조금, 많이 졸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요것만 하고. 네, 자, 그랬을 때, 자,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배열 순서에 따라
배열 순서에 따라 자 펩타이드 결합이 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휘어져요. 펩타이드가 구부러지며 고유한 3차원 입체 구조를 가져요. 알겠지? 자, 고유한 3차 구조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 단백질의 성질은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을 보면 자,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자, 아미노산 수, 종류, 배열 순서에 따라 자, 그래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은 입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죠. 종류로 보면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혈액을 구성하고요. 젓갈구지요. 그 다음에 우리 아밀레이스. 침 속에 있는 녹말 분해 요소죠. 소화 효소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인슐린. 우리 당뇨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자, 이건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콜라겐, 피부죠, 콜라겐.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 알겠나? 자, 네. 여기까지.